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주거 입지 이론 대폭 수정 종부세는 금액 기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론적인 최적 주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주거 입지 이론이죠. 일반론입니다. 가정은 직주 근접만 고려하고 도심에 직장하고 편의시설이 많이 있다. 요게 가정이죠.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단순화 되는데 지금 주의할 점이 X축은 거리인데 Y축이 비용이 아니라 단위 거리당 비용의 변화입니다. 일종의 미분값이죠. 미분한 값입니다. 비용을 미분한 값. 요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주거 비용도 그렇고 한개 주거 비용도 우하향, 한개 교통 비용도 우하향인데 요 만나는 점이 가성비를 고려한 경제적인 최적의 주거지이다 라는 것이 이 이론인데 요게 좀 많이 이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왼쪽 아래 그래프가 방금 보신 그래프고 그 위가 거리와 비용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밑에 한개 주거 비용, 한개 교통 비용 적분하면은 위에 값이 나오죠. 주거비는 센터에서 멀어질수록 가파르게 감소를 하다가 좀 더 가면은 그 주거비 감소하는 정도가 미미해지더라. 교통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까지는 교통비가 확 증가하다가 그 이상 먼 거리로 가면은 교통비가 조금만 증가하더라. 요거 간단하게 예시를 말씀드리면 지금 센터가 반포, 외곽이 김포, 그 중간에 영등포가 있으면 주거비는 월세가 반포가 500에서 영등포 가면 200, 그리고 김포 가면 100만원 하더라. 지금 줄어드는 폭이 500에서 200으로 300 줄어들고 200에서 100으로 100 줄어들고 이 줄어드는 양 자체가 우하향하더라. 요 이야기죠. 한개 주거 비용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그리고 교통비는 반포에서 있을 때는 걷기도 하고 버스 타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에 평균 1,000원 들어가는데 영등포 이사 가니까 버스를 타서 5,000원 들더라. 그리고 김포까지 가니까 거기서 2,000원만 더 주니까 교통이 해결되더라. 요런 이야기죠. 요 그래프는 요걸 나타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리하고 비용 단순하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설명이 엄청 쉬운데 요거를 좀 멋을 부린다고 했는지는 몰라도 한개 주거 비용, 한개 교통 비용을 지금 그래프에다가 표현을 하다 보니까 되게 복잡하고 또 오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복잡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제가 설명드립니다. 좀 틀려 보입니다.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드릴수록 아마 틀려 보이는 것 같은데 요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면 댓글로 저의 우둔함을 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주거비부터 보겠습니다. 한개 주거 비용부터 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한개 주거 비용 곡선을 위로 올려 버립니다.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주거비 비용 곡선의 기울기가 더 커진다는 이야기죠. 미분값이 증가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주거비 비용 곡선 기울기가 더 커진다. 비용 곡선 더 가팔라진다. 이런 의미죠. 가팔라지면은 어떻습니까? 센터는 저 위에 가 있고 저 끝단은 저 밑에 가 있고 엄청난 양극화를 의미하는 거죠. 소득이 증가하니까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센터는 엄청 비싸지고 외곽으로 갈수록 저렴해지더라. 그리고 그 형태는 급격하게 기울기가 변하는 형태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소득 증가는 상위층에 집중되고 상위층은 센터에 넓은 집을 건축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의미에는 경제가 커져서 경제 규모가 커져서 사무실이 필요하니까 주거지가 사무실로 전환되더라 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양극화로 센터에 넓은 집들이 생기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것이 지금 요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용적률 올리거나 전용 면적 줄여가지고 세대수 늘려가는 것이 대세죠. 이러니까 재건축 경제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지요. 반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적 주거지가 외곽으로 이동한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오히려 세대수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외곽으로 이동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실은 또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요것은 좀 현실과 맞지 않다. 추가로 지금 외곽으로 가는 이유가 상당수의 경우에는 가성비 나오는 쾌적한 주거지 찾아가지고 서울의 썩은 아파트에서 외곽에 깨끗한 신축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이론하고 현실하고 좀 안 맞습니다. 그리고 교통으로 넘어갑니다. 이론적으로 교통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때도 한계 교통 비용 곡선을 위로 올려버립니다. 책에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린 게 아니라 책에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교통 비용 곡선 기울기가 더 커진다는 거고, 그 이야기는 교통 비용 곡선 더 가팔라진다는 거고, 그 이야기는 센터에 있으면은 교통비가 거의 안 들어가다가 조금만 외곽으로 조금만 센터에서 벗어나면은 교통비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되더라. 그 상태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걷지 않으면 교통비 폭탄 맞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 이 그래프인데, 이 이야기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10km를 가던 100km를 가던 비용 차이가 크지 않으나 일단 교통운송기계를 탑승하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한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현실 어떻습니까? 그 정도 기술은 없죠. 텔레포트 이런 거 없습니다. 교통비 물가 관리를 하는 상황이죠. 오히려 노인은 공짜고. 그래서 교통비에 의한 주거지 밀집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론하고 이것도 잘 안 맞죠. 그래서 1차적인 결론은 요 주거지 입지 이론, 주거에 대한 입지 이론, 요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냥 요 그래프를 가지고 요 그래프 그대로 써먹고 새로운 가설을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결론이 아니라 가설이니까 얼마든지 제가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가설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향후 미래의 이야기죠. 앞으로 1주택 종부세 면제하면 안 되는 이유, 1주택자도 종부세 면제하면 안 된다. 금액 기준으로 그냥 종부세 같은 것은 부과해야 된다. 그 이유는 양극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언젠가는 부자들이 센터에 저택을 아마 건설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거지가 외곽으로 밀려나고, 그러면 직주 근접이 불가능해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겠죠. 그래서 그거 방어하려면, 지금 왼쪽 그래프의 이론에 의해서 그런 현상을 방어하려면 1주택자도 종부세 걷어야 된다.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술이 극도로 발전해가지고 삶의 질 향상 욕구가 극대화되면 지금 왼쪽 그래프와 같이 거의 걷지 않으면 교통비 폭탄을 맞는 상황이 오더라. 요 교통비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의 폭탄이죠. 실제 내는 교통비가 아니라 체감하는 교통비. 내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써 내 건강을 해치고 내 기분이 쾌적하지 않아지고 이 비용을 엄청나게 높게 책정하는 사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주거 동심원의 크기가 도보 가능 지역으로 축소될 확률이 높죠. 메타버스로 모든 걸 해결하고, 그러면은 초다핵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강남 지역에만 중심지가 50개씩 생기겠죠. 그 이야기는 서울 전체가 격자 형태로 오밀조밀하게 부촌과 빈촌이
나누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요게 두 번째 가설입니다. 가설. 결론이 아니라 가설. 제가 왜 이런 가설을 세웠는가? 왼쪽에 그래프 두 개는 너무 아깝고, 그런데 이 그래프가 설명하고 있는 이론은 현실과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새로운 가설을 두 개 만들었다. 요 이야기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